자, 안녕하십니까. 전원석입니다. 자, 6.17 대책 이후에 또 한 번 22번째 대책들이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과 증세에 대한 부분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 부동산 정책의 잘못된 세 가지를 한번 신랄하게 비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래 강의를 많이 하다가 현장도 많이 나가고 했었는데, 그래서 현장 나가는 것을 한번 촬영하자고 해서 한번 시작을 했던 것이, 어떻게 현장이 답이다가 저희 어떤 유튜브 채널에 어떻게 주가 되는 약간 그런 현상들도 있는데, 일단 강의도 여러분들한테 자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부동산 정책 오류 세 가지를 크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 나눠볼 거냐면, 자, 세금 부분과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조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신도시를 이렇게 공급하면 안 된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세금 부분.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되느냐. 소득이 없어요. 근데 집만 갖고 있어요. 세금은 막 더 걷어가. 어떻게 될까요? 자, 물론 집값이 올라서 거기에 대해서 주택 공시가격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갑니다. 그러면 주택은 올랐지만 내가 처분을 안 했으면 벌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택이 올랐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이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가격이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이 늘리면 당연히 소비가 감소가 돼요. 소비가 감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이 잘 안 되죠. 기업들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내수 위축되고, 기업들 안 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해고가 또 발생을 하겠죠. 기업들이 안 되니까. 그러면 또 재난지원금을 또 내요? 또 재난지원금을 줬다고 또 가정합시다. 그럼 재난지원금은 세금으로 다 나갔으니까 또 세금을 늘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악순환으로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물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늘리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중과를 하는 부분은 납득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거의 올스톱에 가깝게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재난지원금이라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경이라도 바꾸고 그나마 소고기라도 먹고 살았죠. 그렇지만은 또 한 번 세금을 늘리면 소득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곳에서 세금을 늘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소비는 거의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멈춰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잘못된 생각. 원래 1주택 소유가 원칙이죠. 1주택 소유가 원칙이고, 내가 근로소득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잘 살아갈 수 있으면 1주택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구조 또는 전 세계적인 구조가 1주택뿐만 아니라 내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재테크에 대한 소득이 발생을 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금융에다가 투자를 하고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수익률이 나오는 상품에 투자를 하죠. 근데 수익률이 나오는 상품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금액을 갖지 않고 있는 이상 모든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할 것도 아니고 금 투자를 할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주택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근로소득이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재테크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를 맡고 1주택만 가지게 된다라면은 모든 사람이 근로소득과 그러면은 주식 투자를 해서 살아가야 되냐? 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주택에도 임대주택과 거주용 주택이 있는데, 임대사업자를 맡고 다주택자를 막는 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을 하고 막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뜻이냐면, 가족 거주주택이 있고요. 여기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에 포함되어 있다가 부모님 곁에 있다가 이제 커서 분가를 하게 돼요. 분가를 하게 돼서 직장을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1인 가족을 형성하게 되거나 내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바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사실은 그때는 임대주택에 머무르게 되죠. 소형주택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소형주택을 내가 끝까지 소유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소형주택들은 임대사업자가 이런 임차인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게, 잘할 수 있게 나라에서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는 직장인 1인 가족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이제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은 사실은 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는 임대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게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주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입하려는 주택에 대해서 다주택자들 이런 부분은 문제가 돼요. 우리가 큰 평형들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큰 평형이 필요한 건데 이런 큰 평형을 전세를 끼고 미리 사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소형 주택에 대해서도 규제를 한다? 이거는 이런 주택이 굉장히 모자라게 되면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려면 이 주택이 가능합니까? 이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당연히 어디서 임차인으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매입해서 넘어가는 게 불가능한데 이 부분을 막으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임대로 거쳐가는 부분,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는 당연히 활성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마저도 다주택자로 지금 몰아가가지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되는 것을 없애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매입주택, 중대형을 임대로 활용하는 부분은 규제를 하는 건 맞죠.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주택을 미리 사서 막 거기에 대해서 전세 끼고 사놨다가 오르면 파는 이런 것은 규제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처음부터 면적 및 공시가격별 차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형주택 40제곱미터 이하,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분명히 혜택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런 큰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과 같이 싸잡아가지고 지금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임대사업이 아닌 투기 목적 다주택자와 구분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정책인데 이렇게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심 집중, 분산 목적, 난개발 신도시 건설,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신도시에 대한 기획부터가 잘못됐어요. 이거는 국가에 대한 이득에 대해서도 직결되는 부분인데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도심 재건축 재개발 규제하고 신도시만으로 충족을 못 시킨다. 우리 지금 신도시 생길 때 다들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거기 가서 살아? 누가 거기 가서 살아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심의 소유자들이에요.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라도 지금 분양받아야 되겠다고 기다리는 거고 도심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거기 가서 사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목적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분산시켜가지고 도심에 대한 집값이랑 신도시에 대한 집값이랑 이런 눈높이를 맞추면서 도심에 대한 집값은 좀 떨어뜨리든지 완만한 상승을 하게 하고 이런 집값에 대한 안정을 목표로 하는 건데 도심 소유자가 떠나지 않으면은 원치 않은 곳에 생긴 신도시로서는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도시로 인해서 도심에 대한 집값을 잡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투명해야 되고 신도시에 짓는 집들은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게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신도시를 지정을 하고 토지 보상을 매입을 해요. 나라에서 LH에서 다 매입을 하죠. 매입을 한 다음에 토지 분양을 해요. 토지 분양을 하고 건설사가 토지 매입을 하고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신도시도 경치가 되게 좋은 신도시, 그린벨트 뭐 이런 데들도 도심 용적률과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게 해서 분양을 한 다음에 경쟁 입찰로 인해 가지고 고분양을 하고 지금 뭐 가밀지구라든지 이의지구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요 정말 경관이 좋았던 곳에 아파트를 빽빽하게 지어가지고 거의 난개발로 지어놨어요. 이렇게 되면은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글로 안 갑니다. 그래서 신도시로 자본가들 이동이 없어요. 그러면은 신도시는 어떻게 지어져야 되냐면은 토지 분양을 높게 하려고 용적률을 많이 주지 말고 적절하게 토지 분양가를 산정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쾌적한 신도시를 지을 수 있게 만들어야지만이 도심에 있는 사람들도 신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경관이 좋은 것, 경치가 좋은 것, 그리고 공기가 좋은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이런 게 섞이면서 도심의 집값도 안정이 되고 신도시도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국가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토지를 높게 분양하기 위해서 도심이랑 똑같은 용적률을 주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좋은 산세와 그 좋은 호수의 어떤 경치들이 완전히 다 망치는 신도시로서 난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내면은 소득 없는 증세는 또 다른 불황을 만들고요. 임대사업자의 규제는 필요한 임대주택의 공급의 축소를 발생시켜서 또 한 번 임차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신도시를 양보다는 질적인 공급을 목적을 둬야지만이
도심에 있는 집값이 재건축, 재개발을 안 하더라도 도심에 대한 집값을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가, 제가 만든 유튜브가 정책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정말로 답답해서 한번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맞게 이렇게 하면 좋지만 정부가 정말로 잘못하니까는 우리가 살아나갈 방법도 또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계속 우리 채널과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서 저희랑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